수학 1 강의 6번째 이계 미분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분 적분학은 우리가 함수 1과 2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y =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펑션 1이라고 해봅시다. 이 펑션 1은요 이동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distance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함수가 height, 높이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물리량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들을 가지는 그런 물리량이 되는데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이처럼 이동거리 또는 높이가 있을 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distance,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스피드가 되고요. 또는 height, 높이를 우리가 여기 x방향으로에 따라서 높이를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기울기, 슬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y = x제곱을 우리가 미분하면 이게 y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dy dx로 이렇게 미분을 표시한다고 했고요. x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지수는 앞으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x의 이 지수 2는 하나가 줄어든 2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미분한 스피드와 슬롭을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펑션 1을 한번 미분해서 펑션 2를 얻었고요. 펑션 2를 한 번 더 미분함으로 해가지고 펑션 3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펑션 3라면 스피드, 속도에 대한 미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이게 acceleration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가속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거는 이제 가속도라고 하면 속도를 더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할 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가속도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슬롭을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자, 밴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30cm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끝단을 잡고 이렇게 굽혔을 때 이렇게 자가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 그거를 말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굽힘 또는 우리가 곡면할 때 그 굽을 곡 있죠.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istance, 이동거리를 한번 미분하면 speed,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cceleration, 가속도가 됩니다. 자, 요거는 물리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height, 높이를 미분하게 되면 slope, 기울기가 나오고요. 그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bending, 우리나라 말로는 굽힘 또는 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 x제곱을 한번 미분하면 dy dx는 2x가 되고요.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dy dx가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뭘로? dx로. 왜냐하면 x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적어보면요. d는 몇 번 있어요? 위에? 2번 있죠. 그래서 d 스퀘어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x는 두 번 있죠. 그래서 d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어로 쓰면 d 스퀘어 y dx 스퀘어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두 번 미분이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해 봅시다.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위에 있던 지수 1을 내려오고요. x의 지수가 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는 상수 2가 있었고요. x 미분하면 결국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게 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y = x제곱은 이처럼 포물선으로 위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각 지점에서 보면 기울기들을 보는 함수가 펑션 2였죠. 펑션 2는 어떻게 되냐면 각 점 x에 대해서 그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한번 미분한 게 2x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정보가 기울기 정보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x가 커지면 기울기도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 그 펑션 2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2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 두 번 미분한 d 세컨드 y dx 스퀘어 이게 0보다 크다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양쪽으로 갈수록 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밥그릇 형태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함수 자체가. 어떨 때?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볼록하다는 건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컨벡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조금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컨벡스 볼록이라는 거죠. 뭐냐면 다운월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렌즈가 있으면 요렇게 생긴 렌즈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록 렌즈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벡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요렇게 요런 렌즈들이 있어요. 요런 렌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오목 렌즈. 영어로는 컨케이브라고 이렇게 씁니다. 컨케이브. 그래서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서 이게 손을 모았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이 될 때 이렇게 해요. 이런 형태의 그 펑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래로 볼록, 또 이거를 오목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다고 해서 위로 오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요거는 영어로 쓰면 concave upward 이렇게 씁니다. 같은 의미긴 한데 위에 거 그냥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 자, 함수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함수가 이렇게 금방 손 모양처럼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 함수가 어떤 함수 값을 가지냐면 이와 같이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최소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수가 최소값을 가져요. 영어로는
미니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값을 가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펑션 1이 있을 때 한 번 미분하면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 스피드가 되고 스피드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액셀러레이션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함수의 높이에 관련되는 하이트를 생각하게 되면 하이트 한번 미분하면 기울기가 되고 자, 그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뭘까? 자, 기울기가 점점점 여기서 커지고 있죠? 그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양의 값이 나옵니다. 자, 기울기가 양의 값이 된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이처럼 U자 형태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플러스 무한대로 x가 가게 되면 이 함수들은 아주 큰 위쪽으로 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 두 번 미분한 게 이처럼 양의 값을 가지면 그 지점에서 이 함수는 이 아래로 볼록한 즉 convex downward가 되고요. 손 모양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게 양수가 되면 손 이렇게 우리가 모았을 때 이렇게 U자 형태로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함수 값의 제일 낮은 값은 미니멈 값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같은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가 똑같아요. 근데 단지 앞에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y equal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펑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이트라고 생각합시다. 높이.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함수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 플러스 무한대 쪽에서는 항상 아주 작은 값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위로 볼록한 거죠. 아까는 아래로 볼록이었고 지금 함수는 위로 볼록이에요. 자, 형태는 이렇게 돼요. 함수는 y equal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미분을 하면 우리가 펑션 2를 얻습니다. 하이트를 미분하면 이게 슬롭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함수로 쳐보면 y equal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나오고 x제곱을 미분하면 이건 x의 n승이니까 2x가 되죠.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x에 따른 그 x에서의 기울기는 점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이걸 더 한 번 더 미분해 봅니다. 이걸 더 한 번 미분해요. 그럼 이거는 펑션 3가 되고 슬롭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아까 뭐가 된다냐면 밴딩이라고 했어요. 밴딩. 굽힘 또는 곡. 이 의미라고 그랬죠. 밴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dy dx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d second y dx squared 했더니 뭐예요?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d second y dx 제곱이 뭐가 되냐면 음이 돼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밴딩이 음이 된다. 그럼 뭐냐면 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든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펑션 2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y equal 마이너스 x 제곱에서 봤던 것처럼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x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는 계속 작아지고요. 여기서 제일 큰 값,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이라는 거는
맥시멈을 가진다는 거예요.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요, 위로 볼록. 자, 이거 형태가 보면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볼록을 뭐라고 했어요? 컨벡스라고 했죠. 컨벡스. 그래서 컨벡스 업워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같은 말로 또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봤을 때 이게 오목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아래로 오목이에요. 아래로 오목.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오목.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오목은 컨케이브죠. 컨케이브. 이거는 다운워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앞에 거는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면요, 여기 나오는 볼록이라는 것만 이용을 하세요. 이건 뭐예요? 아래로 볼록. 함수가 아래로 볼록. 이런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한 것을 봤더니 양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는 게 되고, 두 번 미분한 게 이처럼 음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는 위로 볼록이죠. 자, 그 다음 오목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이 경우에는 이게 위쪽에서 봤을 때 오목에서 컨케이브 업워드고요. 이거는 밑에서 봤을 때 컨케이브 다운워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뭘 나타내냐면, 자, 우리가 함수로 돌아와 보면요. 첫 번째 함수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함수에서 보면, 자, 이 점은 어딥니까? 이 점을 살펴보면, 이 점은 여기서 뭐였어요? 함수가 제일 낮은 값이죠. 함수값이 y = x제곱.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x = 0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 슬롭이 제로가 돼야 돼요. 슬로프가 제로 되는 점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점으로 비교해 보면 여기 한번 미분한 것의 함수값이 제로인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봤더니 뭡니까? 두 번 미분해서 봤더니 그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함수값에서 이 x = 0에서 두 번 미분한 거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즉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걸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고 해서 위에다가 프라임이라고 해서 따옴표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미분한 게 제로인 점 x = 0에서는요. 슬롭이 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제로 되는 거, 슬롭이 제로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위해서 한번 기울기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위해서 슬롭이 제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제로 되는 점에서 과연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최대값일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최소값일까?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두 번을 미분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그 슬롭이 제로 되는 점에서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수가 U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 함수를 보면 y = x제곱을 보면 역시 함수값이 x = 0에서 이게 그레디언트가 슬롭이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슬롭이 제로 되니까, 자, 이것을 한번 미분한 dy dx를 보게 되면 x = 0에서 그 함수값이 0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미분한 함수가
0이기 때문에 그게 슬롭이 제로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제로 되는 게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위해서 슬롭이 제로 되는 거냐, 또는 반대로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위해서 슬롭이 제로 되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한 번 더 미분해 보라는 거죠. 이걸 자 한 번 더 미분해 봤더니 뭐가 됩니까? x 이퀄 제로에서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아요. 0보다 더 작으면 함수는 이처럼 우리 밥공지를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되고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 시점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1개 미분과 2개 미분이 있다고 치면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 fx가 있을 때 이거를 한번 미분해요. 자, 여기서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df dx가 돼요. 그걸 한번 미분한 게 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한번 미분한 게 0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 x에 대해서 슬로프 기울기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함수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었고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지점에서 또는 이 지점에서 이게 슬롭이 0이었죠. 여기도 슬로프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것이 0이 된다는 거는 그게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그 지점이 바로 최대값이 되거나 맥시멈 값이 되거나 또는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함수가 커지다가 작아지게 되면 그 지점이 최대가 되고요. 작아지다가 커지게 되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함수가 한번 미분된 것이 0이 되면 거기서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점이 이처럼 최소값이냐 또는 최대값이냐를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함수를 두 번 미분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미분. 자, 이렇게 두 번을 미분합니다. d 세컨드 f dx 스퀘어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즉 아래로 볼록하니까 두 손을 우리가 손목 부분을 붙이고 그 손가락 끝 부분을 위쪽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 이거는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두 손에서 손가락 끝을 이렇게 모아서 그 밥 공기 뒤집어 놓은 모양,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위로 볼록이죠. 요런 형태가 돼요. 자, 아래로 볼록인 건 어디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는 바로 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한 건 어디예요? 바로 이 케이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소값, 여기에서는 최대값을 가지는 그러한 점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그려보면요, 그 점에 슬로브가 제로가 되고 그 점이 다른 점 뵀을 때보다 작은 값, 미니멈 값이냐 또는 맥시멈 값이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함수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순수하게 그 점에서의 기울기만 가지고 또 그 지점에서의 두 번 미분한 밴딩 또는 굽힘, 그 정보만 가지고 그 점이 최대값이냐 또는 최소값이냐 이거를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게 0이 보다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두 번 미분한 게 제로인 점이 생겨요. 제로인 점. 요거는 뭐냐면, 자, 위에 걸 한번 생각해 보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밴딩이 제로다. 밴딩이 제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굽힘이 제로다. 다른 말로 하면 곡이 제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이게 0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하나는 0이 될 거고요. 0보다 작게 될 것이고, 하나는 0보다 크게 돼요. 즉 뭐냐면 변곡점, 밴딩이 변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변곡점이라는 거는 여기 곡이 밴딩을 의미하는 거고요. 굽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곡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변하는 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앤 코사인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사인 앤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오다가 여기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바뀌죠. 밴딩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위로 볼록하고요. 요거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뭐예요? 곡이 틀리다는 거예요. 변곡점.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변곡점. 영어로 하면 인플렉션 포인트가 돼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곡이 변한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곡점은 앞에서 여기 본 것처럼 두 번 미분한 게 제로가 돼요. 다 정리하면 함수 그대로 주어지면 그거는 함수값. 한 번 미분한 게 되면 기울기. 한 번 더 미분하면 거기서 밴딩 또는 굽힘 값이 되는데 그 함수값, 기울기 그리고 그 점에서의 우리가 굽힘 이 값을 이용하면 그게 최대점인지 최소점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삼각함수 사인 앤 코사인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한번 봅시다. 펑션 1을 sin x라고 합니다. 자, 그럼 sin x는요. sin x는 x가 0일 때 0의 값을 가지고요. 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이 90도가 되면 1의 값을 가지고요. 다시 계속 증가하게 되면 파이가 되면 다시 0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파이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펑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주어진 몇 가지 점 x 이꼴 2분의 파이 여기 하고요. 그리고 x 이꼴 2분의 3파이 그리고 x 이꼴 파이 이 세 지점에 대해서 각각 이 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y 꼴 sin x가 딱 주어지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은 뭐예요? A점은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알죠. 함수값이 커지다가 커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 커지다가 딱 최고점에 갔다가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A점은요. 커지다가 점점 기울기가 제로 가까이 가다가 제로가 됐다가 마이너스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슬롭이 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알 수 있어요? 이 함수에서 이 A점은 뭐가 돼요? 제일 큰 값이죠. 이게 슬롭이 제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최대 값인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와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한번 이것들을 최대값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펑션 1이 y = sin x로 주어졌을 때 이걸 한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펑션 2가 됩니다. y가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하면 dy dx를 계산해요. dy dx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유도를 했었죠. 코사인 x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점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점은 x가 2분의 파이예요. 여기입니다. 자, 이 지점이 보니까 제일 최대점이고 슬롭이 이 지점에서 제로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한번 미분해 보면 어떤 점이 됩니까? 바로 이 점이 되죠. 아,
A점, 즉 x가 2분의 파인 점에서 한 번 미분한 기울기 정보를 봤더니 함수값이 0이 맞네. 그죠? 0이 맞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보만 가지고는, 기울기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바로 이 점이 되죠. 2분의 파이 이 점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의 두 번 미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dy dx가 코사인 x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d 세컨드 y dx 스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y의 2개 미분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고 d 세컨드 y dx 스퀘어 영어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요거는 삼각함수 미분 때 다시 한번 더 볼 텐데요. 요렇게 마이너스 미분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x가 2분의 파일 때 함수값을 넣어보면 우리가 sin x는 2분의 파일 때 1인 걸 알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지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두 번 미분한 건 뭐예요? d 세컨드 y dx 스퀘어가 여기서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래서 요거는 요 지점은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원래 함수 보면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점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음 다른 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분의 파이 봤으니까요. 2분의 3파이 한번 볼까요? 2분의 3파이. 자, 함수 1에서 2분의 3파이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봤더니 함수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쭉 가서 감소하다가 이 지점에서는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처럼 슬롭이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 값으로 보면 이 지점이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펑션 1이었어요. 그러면 펑션 1에서 슬롭이 제로 되고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펑션 2에서는 이런 정보가 어떤 정보가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서 봤더니 자,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봤더니 이 지점은 어딥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봤더니 x가 2분의 3파이에서 dy dx 코사인은 바로 함수값 0을 가져요. 아, 슬롭이 제로라는 거, 함수값 제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한 펑션 2에서 한 번 더 미분한 자, 미분한 펑션 3로 갑니다. 펑션 3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이트가 되고 이거는 펑션 2는 슬롭이 되고 이거는 밴딩이라고 했죠. 밴딩. 자, 2분의 3파일 때 미분해서 한번 쭉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봤더니 2분의 3파일 때는 자, 양의 값을 가지네요. 그래서 2분의 3파에서는 d 세컨드 y dx 스퀘어가 0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집니다.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형태가 되죠. 요거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 그래서 보면 함수값이 개형을 보면 펑션 1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이고 따라서 이거는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게 양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죠. 요거는 아래로 볼록 이거는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x equal 파이를 한번 봅시다. x equal 파이. x equal 파이는 한번 이 지점이죠. x equal 파이는 이 지점이에요. 자, 이게 x equal 파이인데 여기서는 함수값이 그냥 함수값이 0이죠.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한번 미분한 걸 보면 알겠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때의 기울기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슬롭이 여기서는 슬롭 값이 슬롭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슬롭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봤더니 펑션 2에서의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그죠? 여기서 슬롭이 제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슬롭이 제로 된다는 거는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미분한 여기에서 두 번을 미분한 걸 이렇게 쓰죠. 이게 여기서 0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 미분한 게 제로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밴딩이 바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굽힘이 바뀌는 점, 그죠? 굽힘이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변곡점.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는 거죠. 변곡점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그램 한번 보세요. 이 그림 y = sin x 파이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최대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밴딩이 자, 여기 점선에서부터 점선의 좌측과 점선의 우측이 우리가 마치 공깃밥 할 때 그 그릇을 보면 이거는 엎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 지나서는 우리가 이거를 위쪽으로 놓은 것처럼 밴딩이 서로 다른 그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x equal 파이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다시 한번 했던 거 쭉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x equal 2분의 파이, x equal 2분의 파이에서는 여기서는 함수값 y가 1을 가지고요. 이게 실제로는 맥시멈, 최대값이었어요. 맥시멈,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자 dy dx dy dx는 이 점이죠. 함수값 쓴 1이지만 한번 미분한 것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second y dx 스퀘어는 이 점에서 봤더니 음수였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점이 뭐라고요? 기울기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는 0보다 작은,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게 바로 최대값, 맥시멈. 여기 있죠. 이거는 위로 볼록. 다음 y = 2분의 3파이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함수값은 y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이게 미니멈 값인지 알아요. 최소값인지 알아요. 미니멈이고요. 자, 이 미니멈일 때 기울기를 보면 미니멈일 때 이게 0이네요. 그죠? 0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d second y dx 스퀘어를 해보면 이거는 1이 되고요. 이거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따라서 이게 미니멈 값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x equal 파이. x equal 파이에서는 함수값은 이게 0이었어요. 그 다음에 dy dx.
기울기 값은 자 dy dx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밴딩 값을 보면 d 세컨드 y dx 스퀘어는 0입니다. 0. 이 0이 뭐라고요?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죠. 변곡점.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제로 되는 점, 이게 바로 변곡점, 밴딩이 바뀌는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이 삼각함수는 이처럼 최대점, 변곡점, 최대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러한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최대점이 어디냐, 최소점이 어디냐, 그 다음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 그 특징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요, 여러분들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함수 y가 있을 때 이걸 한번 미분하면 dy dx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y 프라임 이렇게 한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하나를 표시하고요. 두 번 미분하는 거는 d 세컨드 y dx 스퀘어가 되는데 이거는 두 번 미분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개 미분 그리고 2개 미분 다 배웠습니다. 1개 미분 통해서 슬롭이 어디가 제로인지, 2개 미분을 통해서 슬롭이 제로 됐던 부분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관점에서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알았고요. 또 2개 미분이 제로 되는 게 변곡점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y 꼴 x3승 빼기 x제곱은 x제곱 우리 묶어내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변곡점이 어디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최대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밑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값은 우리가 무한대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x가 쭉 커지면 이 함수는 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롭이 제로가 되어서 최대 최소값이 되는 점들은요, 그게 함수의 전체 영역에서 전역에서의 최대 최소값이 아니라 어떠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어떤 국부적인 로컬한 지역적인 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요, 지역 또는 국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이 지점에서 슬롭이 제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또 아래로 볼록하니까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지점에서 제일 함수값이 작구나. 그래서 이 점이 최소값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함수가 주어지고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솔루션 갑니다. 일단 최대값 최소값 변곡점 찾으려면 최대 최소는 어떻게 돼요?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점은 어디다? 슬롭이 제로가 되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합니다. dy dx 또는 우리가 간단하게 y 프라임이라고 쓴다고 했죠. 이건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x의 3승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요. x 제곱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는 점들이 중요한 점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y 프라임 한번 미분한 게 제로가 되면 이게 여기서는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우리가 x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제로 되는 점 찾아보면 x로 묶어내면 x는 3x 빼기 2가 제로가 되고요. 자, 이거를 제로로 하는 점은 바로 따라서 x 이꼴 제로하고 5와 x 이꼴 얼마예요? 3분의 2에서 바로 y가 이 지점에서 y 프라임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요, 이 지점에서 슬롭이 제로가 되는데, 슬롭만 제로 되면, 자, x 이퀄 제로, 이 점입니다. 이 점. 그 다음에 x 이퀄 3분의 2는 이 점입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을 때는, 야, 이 점에서 이게 최대점이냐, 최소점이냐 알 수 있는데, 그래프가 없다고 칩시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없을 때, 자, 이 점이 최대값일까요? 이 점이 최대값일까요?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아직까지는 모른다예요. 일단 슬롭이 제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될 수 있고 최소가 될 수는 있지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어요. 뭘로 해보냐? 그 지점에서의 두 번 미분값이 무엇인지를 판별함으로써 그걸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점 해볼게요. 자, x 이퀄 제로에 대해서. 자, x 이퀄 제로에 대해서 해보면 x 제로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돼요? y가 x가 제로일 때는 얼마입니까?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미분한 거는 당연히 x 이퀄 제로에서 한 번 미분한 거에서 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자, 여기에 y 프라임이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두 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미분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y2'은 어떻게 됩니까? y2'은 3x제곱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 2가 앞으로 나오고 6 되고요. 6x가 되고요. 6x가 되고, 마이너스 2x는 미분하면 x만 없어지죠. 이게 2가 됩니다. 이게 두 번 미분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는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 지점에서 x 이퀄 제로 지점에서 슬롭이 제로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는 슬롭이 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음수가 됐어요. 두 번 미분한 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계속 줄어드니까 이거는 위로 볼록한 값이 되죠. 이거는 바로 위로 볼록한 경우가 되고,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최대값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0는 최대값 얼마가 되냐면 이 점은 0, 0 되고요. 이게 바로 최대값 돼요. 맥시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0는 이게 바로 최대값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점이 뭐가 있었어요? x 이퀄 3분의 2. 자, x 이퀄 3분의 1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넣어보면요. y 이퀄 3분의 1 때 함수값 넣어보면, 자, x제곱 갈로 x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해서 해보면요. 자,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빼기 1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거는 9분의 4 곱하기 얼마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39, 27,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7분의 4. 자, 그리고 함수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식에서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미분한 건 어떻게 돼요? y2'은 3분의 2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여기 y2'이 6x-2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3분의 2 빼기 2죠. 이거 계산해 보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고, 이거는 0보다 크게 되죠. 0보다 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기울기는 계속 커져요. 즉 아래로 볼록 한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래로 볼록, 즉 이거는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 지점이었어요. x가 2분의 3이고, 요거는, 자, 이 지점도 해보면 이게 슬롭은 제로였고, 두 번 미분한 거는 0보다 크고, 따라서 이거는 미니멈 값이고, 그 값은 3분의 2, 함수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 지점은,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슬롭이 제로 되는 점이었는데, 이 지점이 최대값이고 이 지점이 최소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변곡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변곡점은 밴딩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2'이 제로인 거예요. 그죠? 계산해보면 y2'이 6x 빼기 2였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됩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변곡점. 여기 나오는 3분의 1, 이 지점이 변곡점이에요. 잘 보면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다가요, 이 3분의 1 지나고부터는 이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지점은 여기에 y2'이 제로가 되는 변곡점이고요. 자, 그럼 그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y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이거는 여기 x제곱 곱하기 x-1을 하면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빼기 1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27분의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27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변곡점인데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x는 3분의 1, y 값은 27분의 마이너스 2인 요거는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만 주어지고 그래프는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함수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국부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찾느냐, 변곡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맥시멈에서는 뭐가 돼요? 맥시멈에서는 맥시멈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y''이 제로서 슬롭이 제로인 거죠. 그럼 y' 계산해 봅시다. y''은 상수 미분하면 0이 되고요. 6x니까 6 빼기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y가 제로 되는, y''이 제로 되는 x는요, x는 바로 3입니다. 그러면 y2'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게 최대값이 되는지. y2' 계산해 보면 6 마이너스 2x니까 미분하면 그냥 2x만 남죠. 자, 이거는 항상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위로 볼록이 되죠.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기서 최대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x = 3에서, 그죠?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at x equal 3에서 y는 마이너스 2인 것도 확인되는 거죠. 이거 전체 이 함수는 전 영역에서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 점 x equal 3에서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맥시멈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맥시멈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넣으면 되죠. 따라서 y 3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2 더하기 3이 6, 3, 18 빼기 9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1 되네요. 11. 따라서 최대값은 바로 11이 됩니다. 그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실제로 문제 줄 때는 이 그래프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본 거 뭐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y equal 3, x equal 3이죠. 여기가 x equal 3입니다. 이게 x equal 3에서 슬로프가 0 되고 여기서 맥시멈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이게 음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 그죠? 그렇게 해서 맥시멈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예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x 값 있고 y 값이 있는데 더해서 12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 x, y는 이게 자기가 임의로 변해서 두 개 더한 게 항해가 1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는 얼마일 건가? 그죠? 얼마인가?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xy의 최대값을 구하시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자, 한번 적어보면요. 솔루션. 우리가 지금 x, y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바꿔줘요. 자, 하나로 바꿔주는 방법은 자, y를요. 주어진 y를 12 빼기 x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y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함수는 바로 x 곱하기 y를 곱하면 12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12x 빼기 2x 빼기 x 제곱이 됩니다. 자, 주어진 함수 이걸 우리가 fx라고 할까요? fx는 바로 12x 빼기 x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df dx 이거는 그냥 df dx죠. 미분하면 12x 미분하면 12, 그 다음에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죠. 이게 0인 거예요. 따라서 x가 6일 때 슬로up이 0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최대냐 최소를 아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d second f dx 스퀘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한 번 미분한 게 12 빼기 2x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건 2x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뜻이 되고, 그거는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이 되고, 위로 볼록하니까 이건 차라리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x는 맥시멈인 거를 두 번 미분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f6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6 빼기 6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72 빼기 66이 36 하면 이거는 답은 36. 따라서 최대값은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x가 6일 때
x가 6일 때 여기에서 슬롭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여기 나오는 f d 세컨드 f dx 스퀘어, 이게 여기서 뭐가 돼요? 두 번 미분한 게 음수가 됐죠. 따라서 이거는 맥시멈 값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값 여기 나오는 게 36이었어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팝콘을 사 먹는데 팝콘 박스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자, 이쪽을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제 6 빼기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12 빼기 x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팝콘 박스는 x가 얼마일 때 최대 부피 얼마를 가질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최대한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구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이 화면을 잘 기억을 하고 한번 풀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솔루션. 먼저 여기 주어진 각각의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펑션이 부피입니다. 그래서 부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x를 가지고 우리가 부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볼륨이니까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함수가 이제 x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로 세로 높이죠. x 곱하기 그 다음에 6 빼기 x, 그 다음에 12 빼기 x, 이게 주어진 볼륨이 되겠습니다. 부피. 자, 그러면 함수가 vx인데 이 vx를 최대로 하는 x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 vx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vx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하면 이건 x가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될 텐데요. 자, 일단 x 앞에 있는 건 놓고요.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 6 곱하기 12 하면 72가 되겠고요. 자,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6 해서 x 1차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괄호 안에서 1차항은 마이너스 18x가 되고요.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풀어서 쓰면 이거는 x의 3승부터 쓰겠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72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는, 부피에 대한 함수는 주어졌어요. 그게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슬롭이 제로 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걸 x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v dx 미분하면 3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6x가 되고요. 플러스 7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v dx 이꼴 제로인 x, 즉 여기에서 맥시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함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3x제곱 빼기 36x 더하기 70 이꼴 제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으로 우리가 양변을 나눠주면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이꼴 제로가 되고, 자, 요거는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 그죠?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24가 되면 6, 4, 24, 12, 12 곱하기 2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에서 따라서 x를 계산해 보면요. 마침 여기 1차항이 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분의 a는 지금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오고요. 이거에 반 하면 마이너스 12에서 부호만 바꾸고 반이면 6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이거의 반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36 되고요. 36 빼기 a, c가 됩니다. a 1이고 c가 24이기 때문에 여기 24를 빼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거는 6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루트 안에 얼마가 됩니까? 36 빼기 24니까 루트 12가 되죠. 그래서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x가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면요. 자, x는 이 값일 때는 6 플러스 루트 12, 6 마이너스 루트 12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x가 한 변인 6 마이너스 x에서 이게 6 플러스 루트 12가 x 값을 가지면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따라서 6 마이너스 루트 12만 가능하다. 그죠? 이런 관계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 이꼴 6 마이너스 루트 12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최대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d 두 번 미분한 걸 확인해 보면 되죠. d 세컨드 v dx 스퀘어를 해보면 됩니다. 자, 이게 한 번 미분한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6x 빼기 36이 되죠. 자,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 6 마이너스 루트 10이기 때문에 6x를 집어넣으면 6 곱하기 6 하기 때문에 36 이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dv d 세컨드 v dx 스퀘어는 이게 마이너스 6의 루트 12가 됩니다. 자, 어디에서? x 이꼴 6 빼기 루트 12에서. 따라서 이거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최대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거는 맥시멈 값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륨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따라서 V는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 나오는 X를 넣으면 되죠. 6 빼기 루트 12를 넣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바로 48 루트 3이 얻어집니다. 따라서 x 이꼴
총 정리를 하면요. x 이퀄 6 빼기 루트 12에서 최대 볼륨, 최대 부피 48 루트 3을 가진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나오는 초록색 그래프, 이게 바로 Vx가 됩니다. 이게 Vx가 되고요. 자, 이거를 미분해서 여기 나오는 두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점과요. 그리고 이 점입니다. 근데 x가 6 플러스 루트 12, 즉 여기서 6 플러스 루트 12에 해당되는 슬로프 제로가 되는 부분은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 한 모서리가 6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슬로프이 여기가 제로 되는 이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하면 48 루트 3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물리적인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2개 미분까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주어진 물리적인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레디언트, 즉 슬로프이 제로가 되는 부분들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굳이 실제로는 이 두 번 미분한 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이 지점을 최대 부피로 가지는 그러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팝콘 박스의 최대 부피를 구하는 최대값 구하기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